안녕하세요. 부경대학교 해양공학과의 이진호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부득이하게 웨비나를 하게 되었지만 제가 하고 있는 연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세미나의 내용이 구조공학을 연구하시는 여러분들께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할 내용은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을 고려한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입니다. 액체 저장 탱크에서 발생하는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과 동적 거동 특성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원에서 발생한 지진파는 액체 저장 탱크가 설치된 부지까지 전파되고, 이 지진파는 기초를 통하여 저장 액체에 전달되어 이를 유동시키게 됩니다. 저장 액체의 유동은 역으로 구조물의 진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저장 액체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게 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구조물의 강성이 클 경우에는 구조물이 실제적으로 강체로 거동하므로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으나,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이 구조물의 진동 및 저장 액체의 유동에 미치는 영향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합니다. 한편 구조물이 놓여있는 집안의 유연성은 구조물 기초의 동특성을 변화시켜 상부 구조물의 동적 거동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영향을 받은 상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은 역으로 집안 진동에 영향을 주게 되어 기초 입력 집안 운동의 크기와 주파수 특성을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와 같이 집안과 구조물의 동적 거동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현상을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이라고 합니다. 액체 저장 탱크와 같이 중량이 큰 구조물이 유연한 집안에 놓인 경우에는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습니다. 즉, 유연한 집안에 설치된 액체 저장 탱크는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이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시스템입니다. 지진 집안 운동에 의하여 액체 저장 탱크에는 유체 동수압이 작용합니다. 액체 저장 탱크에 작용하는 유체의 동수압은 충격 성분과 대류 성분으로 분리됩니다. 충격 성분은 구조물과 같이 가속되는 유체에 의해 발생하는 동수압 성분이고, 대류 성분은 유체 표면의 출렁임에 의해 발생하는 성분입니다. 충격 성분은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과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에 의해 영향을 받지만, 출렁임의 고유 주기는 구조물의 고유 주기에 비하여 매우 크므로 일반적으로 대류 성분에 대한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 또는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는 미미합니다. 액체 저장 탱크는 설치 형식에 따라 지상식 탱크와 지중식 탱크로 분류되고, 지상식 탱크는 정착 형태에 따라 정착식 탱크와 비정착식 탱크로 분류됩니다. 액체 저장 탱크는 설치 형식에 따라 동적 거동이 다른 특성을 가집니다. 비정착식 탱크는 미끄러짐이나 부분적 들림에 의하여 지진에 의한 에너지가 솟아내고 시스템의 유연성 증가로 고유 주기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정착식 탱크에 비하여 응답이 작아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벽체와 기초 사이의 접촉 면적 감소로 인한 과도한 응력 집중으로 구조물의 좌굴이 발생할 위험이 있습니다. 유연한 집안에 놓인 액체 저장 탱크의 응답은 유연한 집안의 에너지 방사로 인해 지진 응답이 감소하기도 합니다. 한편 지중식 탱크의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 집안 운동의 특성과 세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로 인해 지진 응답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응답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거동 특성을 고려하여 지진 해석을 수행해야 합니다. 지진에 의해 액체 저장 탱크에는 다음과 같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과도한 전도 모멘트에 의해 탱크가 부분적으로 들려 배관 접합부에서의 응력 집중과 파괴, 탱크 벽체의 응력 증가 및 좌굴, 기초 또는 정착부의 파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탱크에 발생하는 좌굴은 역학적 특성에 따라 다이아몬드 쉐입 버클링, 엘리펀트 풋 버클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과도한 출렁임으로 인해 지붕의 파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지진 시 과도한 출렁임에 대한 실제 사례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동영상은 2015년 네팔 지진 시 수영장 카메라에 촬영된 영상입니다. 보시다시피 깊지 않은 수영장이지만 과도한 출렁임으로 인해 사람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휩쓸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인화성의 위험한 물질이 저장되어 있다가 지진 시 유출이 되면 화재로 인한 2차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는 주변 지역에 큰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시 안전성은 아주 중요합니다.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고동은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의 지진 응답과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현상을 엄밀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을 분석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지진 하중 작용 시 발생하는 유체 동수압을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하고, 이 동수압을 구조물의 유한요소에 작용시킵니다. 지방과 구조물 간의 상호작용력을 유한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산정합니다. 이때 반무한 집안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와 점성 감쇄기를 사용하여 반무한 영역으로의 에너지 방사를 모사합니다. 입사 지진파로 인해 발생하는 유효 지진력을 자유장 해석을 통해 산정합니다. 이와 같은 수치 모형을 사용하여 액체 저장 탱크 시스템의 지진 응답의 변화 특성을 구조물이 놓인 집안의 전단파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조사하고자 합니다. 각 수치 모형에 관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구조물의 유한요소 모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파이니트 멤브레인 스트레인을 고려할 수 있는 사절점 쉘 요소인 아바쿠스의 S4 요소를 사용하여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 구조물을 모델링하였습니다. 이 요소는 풀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지만 쉬어 락킹 등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 그림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유한요소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 시스템에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의 동수압을 산정합니다. 이 연구에서 저장 액체는 비점성, 압축성 이상유체로 가정합니다. 이때 유체의 지배 방정식은 식 1과 같이 주어집니다. 유체가 구조물과 접하는 부분에서의 경계 조건과 표면파의 영향을 고려한 자유표면에서의 경계 조건은 각각 식 2a와 2b와 같이 표현됩니다. 식 2의 경계 조건을 가지는 지배 방정식 1의 해를 구하기 위해 유한요소의 개념을 도입하여 식 3과 같이 유체 유한요소 모형의 지배 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식 3에서 행렬 S는 유체와 구조물의 동적 거동을 연결시켜주는 인터페이스 엘리먼트의 거동을 나타내는 행렬입니다. 식 3으로부터 액체 저장 탱크 구조물에 작용하는 유체의 동수압을 얻은 후 이에 해당하는 동수압력을 식 4와 같이 얻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얻은 동수압력을 구조물의 유한요소에 외력으로 작용시키게 됩니다. 설명한 유체의 유한요소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강체 액체 저장 탱크에 저장된 비압축성 유체의 출렁임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계산한 후 이를 정해와 비교하였습니다. 수치해를 정해와 비교한 결과를 보면 유체 유한요소를 사용하여 저장 액체의 출렁임 모드의 고유 진동수를 정확히 예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진 지반 운동에 의해 강체 탱크에서 발생하는 비압축성 유체의 동수압을 계산한 후 이를 정해와 비교하였습니다. 강체 탱크의 동수압을 계산하였으므로 유체 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유체 유한요소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습니다.
광채 탱크에 발생하는 동수압의 정의는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앞에서 설명한 유체의 유한 요소를 사용하여 강체 액체 저장 탱크에 발생하는 유체의 동수압을 계산하여 이를 정의와 비교하였습니다. 유체의 유한 요소로부터 얻은 수치에는 정확히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부터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수압을 유한 요소 기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계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반무한 집안에서의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은 이 그림과 같이 모델링합니다. 구조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지점에 자유장 운동을 부과할 수 있는 경계를 설정합니다. 이 경계는 구조물에 의해 산란된 파동이 집안의 재료 감쇄와 방사 감쇄에 의해 충분히 감소될 수 있는 거리에 위치해야 되고 양단이 동일한 운동을 하도록 제한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델을 사용할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에 비해 너무 넓은 집안 영역을 모델링해야 되기 때문에 과도한 계산량을 필요로 하는 단점이 있게 됩니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해 모델링하는 집안 영역을 가능한 작게 하면서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법이 연구되었습니다. 이 그림에서와 같이 집안의 외곽에 파동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는 특수한 수치 모형을 사용하여 수치 모형의 크기는 줄이면서도 계산의 정확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 발표에서는 이러한 접근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지방 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의 대략적인 개념을 나타내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구조물과 집안의 근역은 일반적으로 유한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합니다. 반면에 집안의 원역은 무한 영역으로의 에너지 방사를 고려할 수 있는 특수한 모델을 사용하여 고려하게 됩니다. 즉, 이 그림과 같이 집안 원역의 특수한 모델을 사용하여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 시스템에 대한 유한 요소 모형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집안의 원역을 모델링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전달 경계, 경계 요소, 무한 요소 등의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최근에는 고차의 흡수 경계 조건과 퍼펙트리 매치드 레이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법들은 수치 안정성 등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 방법들을 사용하려면 대학원 과정의 유한요소 이론, 파전파 이론, 구조동력학, 집안동력학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방법들을 일반적인 엔지니어가 쉽게 사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해석을 수행하는 엔지니어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는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와 점성 감쇄기를 사용하여 집안에서의 에너지 방사를 모사하고자 합니다. 이 그림은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파동이 전파하는 매질의 일정 영역을 그림과 같이 몇 개의 층으로 분리합니다. 그리고 각 층의 거동을 나타내기 위해 유한요소의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때 변이에 대해서는 선형의 형상함수를 사용하고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션을 사용하여 질량과 강성행렬을 산정합니다. 이와 같이 계산하면 매질의 거동을 몇 개의 층으로 분리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를 사용하여 집안 원역의 일정 영역을 모델링한 후 채외곽에 점성 감쇄기를 설치하여 입사하는 파동을 흡수하도록 만듭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요소의 수가 늘어날수록
일반적인 유한 요소보다는 더 빠른 수렴 속도로 정해에 수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일반적인 유한 요소보다는 적은 수의 요소를 사용하여 반무한 집안을 나타낼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집안에서의 파전파 현상을 모사하였습니다. 유한 요소만을 사용하여 계산한 참조회와 비교하였을 때 총 320m의 집안을 10개의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로 모델링하여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유한 요소보다 적은 수의 요소를 사용하여도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유용한 방법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를 아바쿠스의 사용자 요소로 구현하여 유연한 집안에 놓인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에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에 활용하였습니다. 즉, 집안의 원역을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와 점성 감쇄기를 이용하여 표현하였습니다. 구조물과 집안의 근역을 유한 요소로 표현할 때 지진파가 작용하는 집안 액체 저장 탱크 상호작용계의 운동 방정식은 시간 영역에서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여기서 M과 C는 각각 일반적인 유한 요소에 의해 표현되는 구조물과 집안 근역의 질량과 감쇄 행렬, F, INT는 구조물과 집안 근역의 내력 벡터, MF, CF, KF는 미드포인트 인티그레이티드 파이니트 엘리먼트와 점성 감쇄기에 의해 표현된 집안 원역의 질량, 감쇄, 강성 행렬, FHYD는 저장 액체에 의한 동수압력 벡터입니다. 그리고 U스타와 P스타는 입사 지진파에 의한 자유장의 응답입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한 요소를 사용하여 산정한 저장 액체에 의한 동수압력을 이 식과 결합하여 전체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계의 지배방정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식은 최종적으로 얻어진 전체 시스템의 운동방정식입니다. 한편 자유장 해석을 수행하여 입사 지진파에 의한 유효 지진력을 산정하고 이로부터 이 식을 운동방정식과 결합하여 유연한 집안에 놓인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개발된 해석기법을 유연한 집안에 놓인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에 적용하였습니다. 여기에 보인 바와 같이 집안의 전단파 속도를 변화시키며 대상 시스템의 지진응답 특성의 변화를 조사하였습니다. 입력 집안운동홀은 이 그림과 같이 수직으로 입사하는 삼축 지진 집안운동을 사용하였습니다. 우선 벽체의 최상단 중앙에서의 변이를 검토하였습니다. 이 그림의 도시한 변이는 구조물 바닥편의 수평 이동과 회전을 제외한 상대 변이입니다. 그림에서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전단파 속도가 200m/s인 경우 집안에 놓인 탱크의 응답이 크게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 집안의 고유 진동수는 3.137Hz인데 강체 집안에 놓인 구조물의 고유 진동수는 2.808Hz입니다. 이 두 개의 진동수가 유사하여 구조물의 응답이 크게 증폭되었고 이를 그림에서 관찰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다른 집안에서는 응답의 증폭이 크게 발생하지 않고 오히려 응답의 감소가 일어나기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응답 특성을 탱크 구조물의 단면 모멘트와 구조물 벽체에 작용하는 동수압의 분포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강체 집안에 놓인 탱크의 지진응답과 비교하였을 때 전단파 속도가 200m/s인 집안에 놓인 구조물의 응답은 크게 증가하고 전단파 속도가 2000m/s인 집안에 놓인 구조물의 응답은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특히 구조물에 작용하는 동수압은
집안의 유연성에 따라 다양한 분포 현상을 가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한 시스템 응답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액체 저장 탱크와 같이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가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동해석 또는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저장 액체의 자유수면에서의 출렁임 높이의 분포와 시간 이력을 검토하였습니다. 출렁임 높이 시간 이력에 풀이의 변환을 수행하면 0.1Hz와 0.22Hz에서 첨두를 가집니다. 이 대류 모드의 고유 진동수는 집안 구조물 시스템의 충격 모드 진동수와 잘 분리되어 있으므로 그림에 보인 바와 같이 출렁임 높이에 대한 유연한 집안의 효과는 전단파 속도가 500, 1000, 2000m/s인 경우에는 크지 않은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부분의 액체 저장 탱크 설계 기준에서는 유체 출렁임의 높이를 산정할 때 강체 구조물과 강체 집안을 가정하여 이를 산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전단파 속도가 200m/s인 집안인 경우에는 출렁임 높이의 풀이의 변환으로부터 구조물의 변형과 관련된 2.499Hz의 성분도 증폭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집안의 유연성으로 인해 충격 모드의 진동수가 대류 모드의 진동수에 근접하여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가 출렁임 응답에도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즉, 집안의 유연성이 증가하면 충격 모드와 대류 모드의 연계성이 증가하기 때문에 유연한 집안의 효과를 고려하여 저장 액체의 출렁임 높이 응답을 산정해야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한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응답 해석 기법은 진동수 영역에서 이미 개발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진동수 영역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유체의 출렁임 높이를 계산할 때에는 주의를 해야 합니다. 유체는 감쇄비 0.5% 이하의 아주 작은 감쇄를 가지기 때문에 지진 집안 운동이 종료된 후에도 출렁임 높이가 완전히 솟아내기 위해서는 장시간 동안의 진동이 필요하게 됩니다. 장시간의 응답은 진동수 영역 해석에서 아주 작은 진동수 증분을 요구하게 되고, 이로 인해 기존의 진동수 영역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출렁임 높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과도한 계산량이 필요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연구에서 개발한 시간 영역 해석 기법은 출렁임 높이 응답이 완전히 솟아내리는 것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수 영역 해석 기법보다는 적은 시간 단계를 필요로 하게 되어 과도한 계산을 수행하지 않아도 되는 이점이 있습니다.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거동은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에 의해 복잡하게 나타나므로 이 시스템의 지진 응답과 피해를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이 효과를 엄밀히 고려해야 합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유연한 집안에 놓인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그 응답 특성을 분석하였습니다. 개발된 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집안의 전단파 속도를 변화시켜가며 액체 저장 탱크 시스템의 지진 응답의 변화 특성을 조사하였고, 다음과 같은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첫째, 집안의 고유 진동수와 시스템의 고유 진동수가 유사한 경우에는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시스템의 응답이 크게 증가합니다. 하지만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해 일부 시스템에서는 응답의 감소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이는 무한 집안에서의 방사 감쇄로 인해 시스템에 입력된 에너지가 솟아내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로 인한 시스템 응답의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므로 액체 저장 탱크와 같이 그 효과가 중요한 시스템에서는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동해석 또는 지진응답 해석을 수행하여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대류 모드의 고유 진동수는 집안 구조물 시스템의 충격 모드 진동수와 잘 분리되어 있어 저장 액체의 출렁임 높이에 대한 유연한 집안의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가정합니다. 하지만 집안의 유연성으로 인해
충격모드의 진동수가 대류모드의 진동수에 근접하면 충격모드와 대류모드의 연계성 증가로 인해 집안 구조물 상호작용의 효과를 고려하여 저장 액체의 출렁이 높이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유체 구조물 집안 상호작용을 엄밀히 고려하여 유연한 집안에 놓인 직사각형 액체 저장 탱크 시스템의 선형 지진응답 해석을 시간 영역에서 수행하였습니다. 이 연구의 해석 기법을 확장하여 향후 비선형 지진응답 해석 등에 관한 연구가 가능할 것입니다. 향후 연구에서는 3축 입력 집안운동의 방향성, 입력 집안운동의 비상관성, 구조물 벽체의 재료 비선형 거동, 집안 매립 깊이, 벽체와 집안 경계면에서의 비선형 거동 등이 액체 저장 탱크 시스템의 지진 거동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정밀한 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원통형 액체 저장 탱크의 지진응답 해석에도 이 연구에서 개발된 해석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수행한 연구에 대해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질문이 있으시면 이 메일 주소로 문의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